안녕하세요. 오늘 특강에서는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알아두어야 할 현실과 전략들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특강을 준비하게 된 사유하는 법학적성 시험의 한 진수라고 하고요. 이러한 특강에 앞서서 첫 번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대부분의 수강생 분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로스쿨 입학 정원이 2,000명이니 그렇다면 리트 2,000 등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져가면 당연하게도 합격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러한 이야기들인데요. 우리가 실제 통계를 보면요,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실제로 그러한 통계들을 살펴보면서 현상들을 살펴보고 눈으로 관측해야 좀 더 이제 다가오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실제 통계를 보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우선 그렇다면 리트 2000 등에 해당하는 점수가 몇 점인지 알아야겠죠? 리트 2000 등에 해당하는 점수를 알려드릴 건데, 이 점수를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여기 보니까 2024학년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2025학년도 거 안 가져오셨나요? 라고 한다면 이 로스쿨별로 입학 통계라는 걸 발표를 해요. 근데 입학 통계라는 게 매해 5월에서 6월 달 정도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 지금 대학교별로 가지고 있는 정보가 2024학년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리트 2000 등에 해당하는 점수를 2024학년도 거로 가져오고 그것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랬을 때 2024학년도 2000 등에 해당하는 점수가 몇 점인가를 보자니 128점이네요. 128점. 꽤 높은 점수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128점에 우리가 점수를 가져가면 합격하는 게 맞아요? 라고 한다면, 예, 128점 정도면은 어디든 합격할 만은 한데 128점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합격할 수가 없나요? 라고 한다면, 아까 말했죠? 그것은 아니라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이 자료들을 보자면, 우선 충북대학교입니다. 이 충북대학교는요, 저희가 이제 추후에 지역 특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긴 할 겁니다만,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리트의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은 학교로 알려져 있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북대학교 그렇다면 리트 반영 비율이 높으니까 128점 이하는 합격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볼까요? 상위 25%, 이 상위라는 표현은요, 리트 합격하신 분들의 점수를 전부 다 더해서 그것의 상위 퍼센트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뭐 등수에 해당한다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할 땐 충분히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되는 거고요. 다시 돌아와서 25%에 해당하는 점수가 131점. 굉장히 높은 점수죠. 128점보다 더 높은 점수입니다. 그리고 50%에 해당하는 점수가 128점인데 벌써 반절만 왔는데도 여기 2000등 점수에 해당하는 점수대로 왔거든요. 그 얘기라면 하위권으로 가면은 당연히 점수대가 좀 더 떨어지겠죠. 실제로 관측해 보니까요, 125점이 이 상위 75%에 해당하는 점수였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이 리트를 굉장히 많이 반영한다고 하는 충북대학교마저도 리트 2000 등에 해당하는 점수가 아니어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을 거잖아요. 리트 반영 비율이 적고 그 외 서류나 이런 것에 비중을 좀 더 두은 학교들도 있을 텐데, 그것에 좀 더 대표적인 학교라고 할 수 있는 동아대학교를 우리가 살펴볼게요. 동아대학교를 보니까요, 상위 25%에 해당하는 점수가 120점입니다. 그리고 50%에 해당하는 점수가 117점, 그리고 75%에 해당하는 점수가 113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세요? 리트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들리시나요? 이 정보를 토대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리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다면 리트만으로 합격하지 못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은요, 우리 학교별로, 이게 로스쿨별로 보면 모집 요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모집 요강이라는 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되고 어떠한 것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어야 유리하고 불리한지가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로스쿨별로 여러분들 이제 모집을 할 때 우린 어떠한 인재를 원합니다, 어떠한 부분들을 많이 보겠습니다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특히 모집 요강별로 봤을 때 리트 학점 그리고 그 외 서류 비중이 각각 높은 학교들 그리고 낮은 학교들로 나눠서 각각의 대표적인 학교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강점에 따라서 어디를 좀 더 준비하면 좋을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학교는요, 이제 리트의 비중이 높은 학교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리트 비중이 높은 학교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뒤에 정보를 한번 바꿔봤고요. 그런데 바꿨는데 또 이제 저희가 다뤄보게 될 학교가 충북대학교거든요. 앞에서도 다뤄본 학교인데 그렇다면 왜 또 충북대를 가져왔느냐? 충북대학교가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리트에 대한 실질 반영률이 굉장히 높은, 아니 가장 높은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져본 거고요. 도대체 그 실질 반영률이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강조하시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이것을 토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 자, 우선 실질 반영률 자체를 일단 놓고 볼게요. 이 실질 반영률이라는 것 자체가 리트 실질 반영률이 89.3%인데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된 수치냐라고 한다면 우선은 한 번 더 이제 살펴봐야 될게요. 명목상 서류 배점인데 이 서류 배점을 보면요. 리트가 200점, GPA가 100점, 서류가 30점인데 그렇게 해서 합쳐진 점수가 330점입니다. 그러면 이 배점 나온 것만 보면요. 330분의 200이니까 89.3% 이거 말도 안 되는 수치인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실 텐데 이 각각에요. 리트를 제외한 학점과 서류에 기본 배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기본 배점이 몇 점인지를 볼게요. 여기 보면은 명목상 100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GPA는요. 무려 96점을 기본 점수로 부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학점이 1점이든 2점이든 3점이든 4.5점이든 일단 기본적으로 96점을 주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만약 4.5점을 받았다면 플러스로 한 4점 정도는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학점이 1점이더라도 뭐 만약에 그게 점수를 더 이상 부여하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96점인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사실상 이 4점, 1점에서 4점 사이 이 점수 사이가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이 점수를 판가름하는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점수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96점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가실 거니까요. 그리고 서류는 어떻게 되느냐? 서류는요. 기본 점수로 20점을 부여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회 활동을 했든 안 했든 얼마나 열심히 했든 그 외에 뭐 여러분들의 자격증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1점에서 10점 사이를 판단을 할 것이고 그 외에 20점은 기본 점수로 너희들에게 부여해 줄게 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만 보더라도 리트의 점수하고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나요? 아니, 리트도 그럼 기본 점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요. 리트는 기본 점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트를 많이 맞고 그러니까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반영되는 점수의 비중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 외에 GPA나 서류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남들보다 좀 더 준비를 덜 했고 하더라도 충분히 리트에서 만회할 수 있는 점수대가 나온다면 합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요, 우리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 반영과 명목 100점 이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이제 전략을 짜야 되는 겁니다. 실질 반영률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GPA나 서류에 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고 리트 득점을 통해 만회해야 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겠죠. 그 학교들은 이제 적지 않고 말씀을 좀 드려보면 뭐 이화여대, 연세대, 중앙대 뭐 이런 학교들이 좀 대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학교들은 대체적으로 그 외의 요소들, 뭐 서류라던가 학점 이런 것들에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로스쿨 입시를 준비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좀 결정을 내려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외에 리트 외에 또 우리가 비중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학점이 될 것 같아요. 학점. 이제 학점 비중이 높은 학교들을 가져와 봤는데 이 연세대학교하고요. 그리고 제주대학교, 부산대가 학점의 비중이 높은 학교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부 생활 동안 여러 가지 학점을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고 또 이제 잘 관리해 오셨다면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많이 좀 이제 평가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학교들로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워낙에 좀 이제 많은 스펙도 좋고 여러모로 이제 리트 점수도 좋으신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뭐 GPA가 얼마나 높고 그러니까 비중이 얼마 많고 뭐 리트의 비중이 얼마 많고 뭐 이런 것들보다도 애초에 좀 스펙이 좋으신 분들이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논외로 치고 이야기를 하고 제주하고 부산을 좀 이야기해보자면 제주하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기본 점수를 이제 5점을 반영을 하고 이제 GPA가 명목상 30점입니다. 30점. 그런데 이제 기본 점수가 5점을 드리거든요. 5점. 그 외에 25점을 이러한 구간들을 나눠놔서 여러분들의 GPA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득점은 고득점 할수록 GPA에서 고득점 할수록 구간을 두어서 뭐 A 학점이라면 뭐 25점, B 학점이라면 그 아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은 GPA를 많이 반영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GPA를 많이 반영하고 있는 학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GPA 상황을 확인하고 그 GPA가 만약에 좀 높다 라고 한다면 지원을 해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4학년이 아니다, 뭐 아직 2, 3학년이다 라고 한다면 그래도 GPA를 관리를 열심히 잘 해서 GPA 좀 이렇게 잘 반영을 해주는 학교를 지원을 하고 그 지원하는 학교에 좀 붙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하지만 현재부터 GPA 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리트만을 가지고 문제를 입시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아까처럼 충북대학교나 이런 충남대학교 위주로 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나는 그래도 부산대 내 뭐 지역이 부산권이라 좀 부산대 쪽으로 지원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GPA 준비 좀 열심히 해야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게요. GPA 그런 비중이 가장 낮은 학교 어디였나요? 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펴본 학교 중에 충북대학교 있었죠? 충북대학교는 1.8%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1.8%이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을 가지고 내가 GPA가 높은 상태로 지원을 한다. 그랬을 때 어떠한 뭐 베네핏이 뭐 있겠습니까? 사실 거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지점들 고민해 두셔야 되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실 수 있는 게 이제 서류에 대한 비중인 것 같아요. 서류. 이제 서류 비중이 높은 학교를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앞에서도 얘기했던 학교가 또 나왔죠. 이제 동아대학교입니다. 동아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서류의 비중을 꽤나 높여서 판단하고 있는 학교로 유명한데
이 동아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류에서 명목 점수로 배정되고 있는 점수가 200점입니다. 200점인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기본 점수를 120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점수는 실질적으로 80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 외에 리트, 뭐 학점, 공인 영어 등을 이러한 실질 점수들을 총합한 점수가 195점이거든요. 195점 중에서 80점이라는 얘기는 꽤나 비중이 높아요. 41%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류에서 뭐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대외 활동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자격증이나 전문 자격증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텐데 뭐 만약에 그런 게 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과연 동아대학교를 우리가 지원하는 게 좀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애초에 이 점수에서 많은 부분을 가져갈 수 없다면 다른 학교에 좀 더 지원하는 게 좀 유리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동아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 또 GPA에 대한 이제 반영 비율도 꽤나 적은 편이기 때문에 서류와 이제 리트로 판단을 해야 되고 특히 서류에 대한 비중이 꽤나 높기 때문에 이 서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좀 고려를 하셔야겠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와 반대로 이제 정성의 비중이 낮은 로스쿨들이 좀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뭐 충북대는 말할 것도 없고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정성평가를 아예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점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고 뭐 그 외에 아주대, 충남대도 이러한 서류에 대한 반영 비율이 적다라는 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은 자소서나 서류로 역전을 좀 노리기가 어렵고 이제 리트나 학점이 좀 우선된다는 경향을 이제 파악하고 있어야 본인들의 이제 강점을 이용해서 10분 활용해서 그것에 알맞는 학교들로 우리가 지원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트 고득점자라면요, 물론 이제 집리트겠죠. 그렇다면 일단 충북대학교 같은 학교들을 지원해 볼 뿐만 하고요. 뭐 학점이 유독 강하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주대나 부산대 그리고 자소서나 뭐 경력 등의 이러한 서류적인 부분들이 강하다 하면은 동아대 같은 곳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모집 요강하고 이제 실질 반영률을 보니까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굉장히 좀 제한되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뭐 지금 4학년인데 내가 어디서 뭐 서류 활동을 할 수 있는 지금 시기도 아닌데 도대체 어디서 뭘 합니까? 아무래도 난 리트만 준비를 열심히 해서 리트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학교 위주로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제가 지금 리트에 대한 준비가 미비하고 대신 학점이나 서류에 반영할 만한 좀 활동들을 많이 했으니 그쪽 위주로 내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또 이제 왜냐하면 서울권을 제외하고는 또 우리가 지역인재 쿼터라는 것들이 있어요. 지역인재 쿼터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지역인재 쿼터라는 게 또 뭐냐면 학교별로 약 정원의 15% 정도를 그 지역에 해당하는 인재들로 뽑아주세요라는 건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리트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들 그 외에 정성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들을 이런 지역인재 쿼터를 통해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무언가가 좀 부족하고 뭐 학점이 부족하든 리트가 부족하든 서류가 부족하든 이런 것들을 지역인재를 통해서 좀 더 만회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인재로 좀 하실 만한 분들 뭐 국립대 지금 다니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교 쪽 특히 자교 쪽으로 한번 지원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준비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음 회차는요 지역별로 학교를 좀 묶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저희 학교 학원생 같은 분들은 특히 지역 학교들을 좀 준비하시려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역별로 학교를 묶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고 특히 예컨대 뭐 만약에 이제 호남권으로 저희가 들어간다면 그 학교에서 몇 명이 뽑혔고 또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명목 내지는 실질적인 반영률이 얼마만큼 되고 그리고 그 외에 얼마만큼 인재가 뽑혔고 그리고 지역 인재를 뽑혔고 그 외에
또 살펴볼 수 있는 요소들이 꽤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묶어 나가면서 이제 지역별로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그리고 지역별 학교마다 어떠한 준비가 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그래서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 첫 번째 특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충청권부터 가보려고 합니다. 충청권부터 가볼 거고, 특히 오늘은 또 이제 충북대 얘기를 많이 해서 좀 다를 얘기가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중복이 되거나 이럴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얼마만큼 합격을 했고, 그리고 학부생들이 뭐 대학교 출신이 어디인지 뭐 이런 것들 좀 살펴보면서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좀 하고, 그 외에 이제 충남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명목이나 실질에 대한 반영률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